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 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감사합니다. 제 채널을 초반 때부터 봐주셨던 분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진짜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시작해볼게요. 간단히 프로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2년차 정도 됐고요. 네. 현재는 이제 자바랑 스프링 기반의 백엔드 개발을 위주로 많이 했었고, 지금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는 부동산 쪽 도메인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동산 도메인이요? 네, 그 회사가 사업하고 있는 게 부동산 쪽 도메인이거든요. 웹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 웹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엔드이신 거죠? 네, 백엔드도 하고 있고 화면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풀스택이시네요? 네, 나이는 지금 28살입니다. 네. 비전공자셨잖아요. 원래 전공이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안 갔어요. 오. 대학은 안 가고 그냥 놀다가 그냥 군대 갔거든요. 아. 네. 그때는 그냥 좀 약간 세상을 좀 모르고 그냥 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이제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거기 삼촌 밑에서 이제 한 2년 정도 일하면서 목돈 정도 모아놓고 이제 그만두고. 그거를 그만두시고 개발자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걸 그만두고 개발자가 돼야지라고 해서 개발자가 된 건 아니고 그만두고 나서 이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다 놨으니까 좀 이제 내 자신한테 조금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구직 사이트를 보다가 국비 지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 자바 개발자를 양성해주는 무슨 교육기관에서 국비 지원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그런 거 많죠. 네,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교육을 들으면은 돈을 내고 교육을 듣잖아요. 그쵸. 근데 국비전은 돈을 받고 교육을 들으니까 맞아. 뭐 이거 한번 좀 약간 개꿀인데 이거 한번 해볼까라고 하다가 지원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오롯이 자의적으로 그냥 혼자서 지원을 네. 하셨네요?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막상 들으니까 이게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전에 아예 경험이 없으신 거죠? 아예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국비 지원 특성상 기간은 짧고 가르쳐야 될 거는 많다 보니까 좀 약간 강사님들이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막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대기끔식으로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듣다가 뭔가 이제 에러 같은 게 발생되면은 그 에러 대처 능력도 강사님은 잘 안 알려주고 그냥 에러가 발생되면은 그 에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코드상으로만 알려주고 바로 다음 진도로 뺐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수업 들을 때마다 좀 많이 헤맸던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 발생이 됐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남아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수업이 8시에 끝나는데 한 6개월 중에서 한 4, 5개월은 한 10시? 그쯤에 계속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자습실 같은 데 남아서 혼자서 네. 공부하셨어요? 네. 대단하시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자바로 맨 처음 이제 이렇게 뭔가를 할 때 그냥 같이 이제 강사님 따라서 이렇게 막 예제 코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을 이렇게 출력 결과물을 보잖아요. 그거 보고 좀 약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처음에 되게 신기하죠. 네,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걸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계속 또 공부를 했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공부를 해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맞아요. 단기간에 이해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혼자 잘 하셨네요. 강사님이 막 그렇게 잘 맞는 강사님을 만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강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자네는 프로그래밍이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다고. 진짜요? 네.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지. 저는 엄청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안 되면은 그냥 무조건 강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려고 이게 막 구글에 찾아봐도 이거를 대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야 될지라는 것도 잘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구글링도 이렇게 잘 못해요. 구글링도 알아야 잘 하지. 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국비를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뭔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네이버 통해서 자칫 이렇게 막 구글링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 네, 구글링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네이버에서는 개발적으로 쓰는 거. 그렇죠. 뭐 네이버에서는 뭐 개발자가 뭐 찾을 때 네이버를 검색 안 하잖아요. 네이버는 맛집 검색. 맞죠? 맛집 검색할 때 좋아요. 맞죠? 나는 지금 이게 안 돼서 여기에 멈추고 있는데 뭐 진도는 지금 여기까지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들죠. 그 국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국비 진도는 벌써 저기까지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막상 시작은 했고 네. 되돌릴 수 없는데 이걸 접고 딴 걸 하자니 내가 과연 딴 것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도 아니에요. 개발을 배우기에는 너무 짧지만 네. 이제 개인이 투자하는 시간으로는 꽤 긴 시간이라서 그쵸. 그래서 처음 선택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왕 하기로 했으면은 그 동안은 아예 다 갈아 넣어가지고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거기에만 계속 집중을 했었어요. 저도 그때는 학원까지 다니면서도 또 집에 와서는 다른 거 막 들으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그래도 열정이 넘쳤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때인 것 같아요. 아, 그쵸. 개발자가 좋아서 이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자 했던 길이 개발자였던 거였어요. 당시에 학원에서 결과물 같은 거는 좀 남겨가지고 취업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니요, 1도 안 됐어요. 아, 그래?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나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력직 분들도 있지만 신입 분들도 있을 거고 맞아요. 국비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많을 거예요. 여기서 제가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국비를 갓 수료하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막 취업을 할 때 국비에서 했던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결과물을 해가지고 이력서에 첨부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면접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포트폴리오는 1도 안 볼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네. 왜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국비마다 다 나오는 게 그쵸. 사실 네. 비슷한 프리미엄 다- 안에서 나오긴 다 하죠. 비슷비슷한 거고 그리고 막 질문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명확하게 질문을 못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짬으로써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거를 다 모르고 그냥 얘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돌아갈 거다 그런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짰으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이 되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물론 포트폴리오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긴 한데 그쵸. 플러스는 저는 분명히 네.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도 분명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성장 가능성이라는 걸 보거든요. 발전 가능성. 국비를 수료하고 나서도 그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 이제 국비 수료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에 대해 좀 약간 미숙한 부분들을 막 공부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깃허브도 시작하고 이제 개인 뭐 블로그도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그걸 이제 이력서에 첨부를 해서 이제 어필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신입 때 이런 거 못했어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사실을 신입 때인 제가 그건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냥 취업을 해서 이제 SI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 포트폴리오를 만드시긴 하셨어요? 만들었는데 보진 않더라고요. 아, 보지 않으셨어요? 네. 아, 국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스프링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많이 하니까. 그쵸. 근데 제가 SI 회사 다니면서 이제 서비스 회사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이직을 하는 그 준비 기간 동안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직하실 때 이런 거를 적용하셔가지고 네. 면접 볼 때 도움이 많이 되셨겠네요. 네, 이직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 또 SI 회사 다니면서도 기술 블로그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나중에 똑같은 거를 또 구현할 일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때 구현했으면 구현할 때 발생됐던 그런 뭐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가 한번 정리해두면은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내가 정리해둔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나온 포폴은 안 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뭘로 준비해야 될까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해서 뭐 이렇게 네카라쿠베 도전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많죠. 근데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국비생들마다 막 각자의 개인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에 어느 정도 좀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좀 약간 경제적인 환경이 좀 어느 정도 안 되시는 분들은 SI 같은데 그냥 뭐 아무 데나 그냥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이렇게 좀 약간 버티면서 경력 쌓고 이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대부분 현실은 다 이러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그래도 그런 데 간 것보다 좀 더 공부해서 코딩 테스트도 준비하고 또 알고리즘 잘 읽어줘 이런 CS 지식 같은 것도 공부를 해서 좀 더 큰 데로 가라. 물론
첫 직장이 중요한 만큼 준비 많이 해서 좋은 데 가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요인에 인해서 그런 걸 준비 못하고 막 이렇게 짧은 기간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런 거 못하죠. 저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SI를 권유하고 싶진 않은데 SI 회사가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괜찮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SI 회사를 다님으로써 좀 한번 고생이란 걸 한 번 정도는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데로 이직하라는 거죠. 좀 약간 SI가 저리고 근무 환경이 좀 많이 열악하기도 하거든요. 열악 환경 속에서 다녀야지 좀 그때부터 이제 공부 의욕이 그때도 생기거든요. 준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빨리 이직을 해야겠다. 공부를 해서. 빨리 이직을 해서 실력을 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향상시켜야겠다. 그런 동기를 조금 부여해주는 게 SI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어디까지는 이거는 제가 그동안 개발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라서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솔루션 쪽에 다녔지만 같은 생각이었어요. 비슷한 생각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게 SI를 가면 실력이 향상되고 SM을 가면 실력이 향상이 못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전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SI는 개발이고 SM은 운영이잖아요. 개발을 하면서 얻는 경험이랑 운영을 하면서 얻는 경험이랑 다르거든요. 개발이란 거는 초기부터 자기가 이렇게 구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설계하고 개발하고 서버 구축하고 배포하고 이런 걸 알아서 하는데 운영은 그게 아니거든요. 운영은 이미 달리는 자동차에 바퀴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 없이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냥 뭐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 저는 그 운영이라는 업무를 그 서비스에서 다니면서 그걸 느꼈어요. 솔루션 업체 있었지만 유지보수 팀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고객사에. 네. 근데 회사마다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지보수 팀은 그거를 하나씩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어느 환경에서든 네. 버전별로 다 다르잖아요, 케이스가. 네.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알아야 되니까 네. 오히려 더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다. 막 네.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저희야 뭐 그 버전이랑 뭐 환경 세팅 이런 거는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개발만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SM이랑 맞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저 공감을 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지금 금융 쪽 있잖아요. 네. 금융에서는 오히려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할 만큼 운영이 엄청 중요하다고 들었어. 네, 금융은 운영이 거의 반이 운영을 알아야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운영을 하면서 이제 금융적인 전문 지식 이런 걸 배워가지고 네. 저도 처음에는 이번에 구할 때 SI 위주로만 구했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운영도 같이 고려를 해볼 생각이거든요.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네.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저요? 네, 방법이랑 팁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거짓말 1도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네. 묻지만 지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 때려박는지만 여기저기 다 그때 당시에는 그냥 어디든 그냥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경력을 쌓고 싶었어요. 그냥 좀 더 나이가 최대한 어릴 때 남들보다 빨리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다 넣었어요. 그때는 제가 원티드 이런 거 몰랐고 잡코리아나 사람인 여기 두 군데는 집중적으로 넣었거든요. 한 수백 군데는 넣었어요. 오. 서울 타겟은 서울 전지요. 오, 참 많이 넣으셨네요. 네, 근데 수백 군데 넣었는데 수백 군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시구나. 다 SI 정도만 넣었거든요. SI 회사는요? 네. 일부러? 네, 일부러. 왜냐면 거기 가면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유일한 장점은 약간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번도 얻어 걸린 거죠. 면접이나 뭐 그런 과정들을 좀 알려주세요. 신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자바에 관련된 지식도 물어보고 스프링에 관련된 지식도 물어보고 막 사람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뭐 이렇게 불화가 생기면 뭐 어떻게 해결했냐는 등이라든가 근데 보통 뭐 1차, 2차 뭐 이렇게 아니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1, 2차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일단 초반에 이제 서류 합격의 문턱은 조금 높았지만 네. 서류 합격 딱 하고는 조금 수월하게 취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SI는 이제 그 회사 특성상 이제 정보 처리 기사 유무가 많이 보거든요. 있으세요 기사? 기사 없죠. 없으세요? 네, 지금 그때 당시는 제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보 처리 기사가 있는 전공자들보다는 좀 약간 취업의 문이 좀 좁긴 했거든요. 그래 남들보다 취업하기는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긴 하더라고요. 딱 됐을 때 엄청나게 열심히 했죠. 그때. 그러면 막상 갔을 때 네. 업무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마음에 드셨어요? 일단은 장비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장비가 지급이 되는데 개발을 할 수 없는 스펙이에요. 이걸로는 개발 안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 회사도 지금 줄 장비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요? 그래가지고 제 많이 개인 열악했네. 그래가지고 제 개인 노트북을 썼죠. 성능이 그거보다 엄청 좋았어요. 솔직히 일하려고 갔는데 장비는 줘야지. 그때는 좀 작게 받았어. 이제 이직을 하셨잖아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어느 정도 올랐는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올랐냐고요? 네. 앞자리 플러스 2. 갑자기 2개 바뀌었다고요? 네, 앞자리가 플러스 2 됐어요. 와,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플러스 1은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제 경력인데 뭔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쓸만한 게 없더라고. 좀 뭔가 나만의 어필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거든요.